자, 시훈아. 여기 앞에 있는 거 214번 풀이니까 이거 보고 좀 참고를 좀 하시고 모르면 내가 나중에 따로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는 223번 같이 봅시다. 223번씩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 4분의 1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우리 계속 말합니다. 극한 계산의 기본은 뭐다? 대입이다. 그쵸? 뭐 대자보 같아요. 그치? 자,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그치? 이거 뭐야? 준아가. 자, 분모 어떻게 돼? 0, 0이니까 0으로 가시겠고 분자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a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안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시죠? 그러니까 분자는 0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이제 우리 뭐라는 거? 그래.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 자, 그리고 언제나 알아낸 게 있으면 뭐해라? 업대 이트 해라. 근데 우리 또 하나 알고 있어. 뭐야? 코사인 x 빼기 1이 기본꼴이 아니었죠? 어떻게 얘기했어 우리는? 1 빼기 코사인이 기본꼴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마이너스 한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x 달고 시작할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분모는 bx 사인 x 플러스 x 제곱이고 자, 여기 사인 x가 왜 이렇게 혼자 있죠? 그죠? 사인 x한테는 누가 필요해? x가 필요하지? 그러면 사인 x 나누기 x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다시 x가 붙어 있으니까 뭐로 나누자? 그래, x제곱으로 나누자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그럼 분모도 x제곱으로 나누시고 분자도 x제곱으로 나누시면 자, 여러분들 1 빼기 코사인 x 나누기 x제곱분의 1 이거 우리는 기본 계산단위였죠? 뭐로 수렴한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로 수렴?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분모 같은 경우에도 식이 어떻게 나와? 결국에는 자, b 곱하기 x분의 사인 x 한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겠어? 얘가 1로 가는 상황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결국 분모는 어떻게 돼? 분모는 b 더하기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2에 b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는 게 맞을 건데 얘 보고 우리는 4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b는 뭐였다? 1이었다. 라고 해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에요. 이렇게 미정계수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넘어갑시다. 하면 이렇게 오늘 풀이 마무리하고 자, 오늘 수업 다시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연속이 뭐였죠, 여러분? 연속. 그래, 안 끊어진 게 연속이지? 그 안 끊어진 건 뭔데? 이어지지 않은 거? 아니죠. 안 끊어진 거는 뭐야? 끊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끊어진 걸 정의하면서 우리가 안 끊어진 걸 정의했던 겁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자, 우리가 x는 a에서 fx가 연속이야. 라고 얘기하려면 우리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죠? 세 개, 사실상 한 개지만 그래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했죠? 첫 번째 뭐야? 그 슈퍼 스포잖아. 함수값이 존재한다. 존재한다. 있다부터 얘기하네. 자, FA가 존재한다고. 그리고 서연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어차피 등식에 등장을 시키려면 존재하는 것끼리 등장시켜야 돼. 존재하지 않는 건 애초에 등장시킬 수가 없어. 언급 자체가 존재성을 규명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3번 얘기만 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뉴비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볼게. 알겠죠? 자, 뭐라고?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뭐였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였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그 둘이 같습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고 다시 함수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는 건 결국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라고 해서 자, 우리가 연속이다 라고 하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다.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연속이 x는 a에서 연속이면 어떤 게 가능하다 그랬어?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한값을 구해도 된다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쵸? 반대로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값을 대도 돼 안 돼? 대신 이건 사실 근데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이미 제시를 받았던 게 우리가 배운 거의 모든 함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거의 같으니까 대부분 같으니까 그냥 극한값 물어보면 함수값으로 대답하세요 라고 이미 언지를 준 내용이야.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연속이란 말을 딱 듣잖아? 얘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함수값과 극한값의 상호 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고 싶은 거를 다른 대리인을 데리고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으면 함수값 대신에 극한값 가져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극한값 대신에 함수값도 가져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연속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건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치환이 가능하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자극한으로 우함 돼도 되고 우로 좌함 돼도 되는 거고 함으로 좌우 돼도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같다는 걸 보장해주는 멘트다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연속성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의심한다고 돼 있지? 그죠? 그래서 연속성을 의심하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와우! 그쵸? 근데 이거는 부사정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잖아. 함수의 태생적, 구조적으로 절대로 불연속인 데가 있어요. 바로 언제입니까? 아, 훌륭합니다. 아, 대답 짱 잘해주네. 고마워요. 뿌듯하구만. 자, 분모가 0일 때 우리 무조건 불연속이었어. 알겠지? 자, 요런 조심해야 되는 게 x 빼기 1분의 2 한 다음에 x는 1이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와 안 와? 절대로 안 옵니다. 알겠죠? 이것도 잘 짜줘야 돼. 그런데 그냥 x 빼기 1분의 2 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x는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여기네. 왜냐면 이때는 정의역을 관찰하는 범위를 실수 전체로 보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 이거 1일 때 대책이 없구나. 분모가 0이 된 대책은 안 세워놨구나. 그러니까 1에서 불연속이 확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x 빼기 1분의 2 뭐야? 유리함수였죠? 어때? 실제로 어느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계속 뻗어나가는 발산하는 함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으시겠죠?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아까 두 번째로 의심하는 순간은 뭐야? 한식이면 우리가 뭐야? 그냥 연속성 의심할 필요가 없어. 여태까지 배운 건. 그런데 함수를 구간별로 다르게 해서 우리가 접합해 놓은 것. 그래? 그 접합부에서 함수가 끊어질 가능성이 생기지? 그쵸? 자, 그래서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돼. 부다정이라고 할게요. 부다정의 경계. 해서 요 두 순간을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원래대로면 자, 원래대로면 이게 끝이야. 원래 연속은 이게 끝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들한테 추론하는 유형들이 좀 많이 나와. 그래서 연속이 원래 수능 범위로 넘어가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텐데 일단은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차치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알겠죠? 해서 지금 유형이 연속이 4개밖에 없어. 근데 미적분 원본 배워보는 친구들은 연속이 이렇게 없다고?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는 취지로 얘기할 거고 왜 이렇게 편성을 했냐면 우리 지금 연속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지금 함수 그릴 게 너무 많아. 우리 지금 뭐랬어? 다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걔네들의 합성함수, 역함수 뭐냐 그 막 도함수의 도함수 다 구해야 돼. 구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의 메인은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론 주제는 빨리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나요? 자, 228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자, fx가 원래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럼 1에서 연속성을 확인하려면 어때야 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지 보면 되는 거지. 근데 x가 1일 때 2라고 나와 있는 거는 결국 함수값이 2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린 겁니다. 알겠죠? 그럼 극한값을 그리면 어때야 돼? 극한값은 1과는 다른 값을 가져가서 1한 값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의 fx는 뭐랑 같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이 아닌 함수를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선정해 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함수값 2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야? 왼쪽에 식이 2로 수렴하게끔 하는 A, B 비정계수를 결정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극한 계산의 기본은 대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일단은 분자가 어디로 가는 거 확인? A 플러스 B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가 0이어야 분모 0으로 가는 거 따라가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해서 B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업데이트해서 식 다시 씁시다. 있나요? 자, 그럼 리미트 뭐예요?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 자, 분모는 x 빼기 1 들어갈 거고 분자는 a의 루트 x 한 다음에 빼기 a가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우리가 식들을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x 빼기 1이라는 영인자를 약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죠? 이거 거의 1주 넘게 지났다. 그치? 영인자를 약분해야 되는데 루트가 있어서 우리가 계산이 저해가 되면 뭐라죠? 유리화를 하자. 근데 유리화할 때 반대쪽은 뭐야? 어차피 수렴할 거니까 그냥 숫자 써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아유, 잠깐만요.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 뭐야? 2분의 x 빼기 1에다가 분자 어떻게 나와? 2a에 x 빼기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영인자가 약분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2분의 a로 수렴하는구나. 근데 그게 2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a는 4고 b는 마이너스 4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해서 보실 수가 있고 자, 231번 문제는 한번 같이 봅시다. 뭐야? 윤석이 유형이 4개가 아니라 3개잖아. 쏘이지. 자, 보자. 자, 그런 다음 어떻게 들어가니? 이번엔 fx는 한 다음에 자, 원래 요 주제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2개 있어. 첫 번째는 교점의 개수 함수를 다루기. 그 교점의 개수 함수, 뭐 y는 2x 플러스 ky 교점의 개수를 다루는 그런 류의 함수들 다룰 때 연속성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합성함수의 연속성인데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사실 수능 출제 유형에서 조금 멀어지긴 했습니다. 옛날이야 좀 나았지. 자, 그래서 이 2개가 좀 어려운데 그 2개 다 빼고 진행하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자, fx 뭐라고 돼 있나요? 이거 뭐라고 되었지? in인가? ln이라고 읽으면 되죠, 그쵸? ln 3x 플러스 a 이렇게 있고 분모는 2의 x는 마이너스 1이래. 언제? x가 0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0원이 안 오지? 그래서 0일 때 분모가 0이 되는데 0이 0보다 클 때 0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줘야 돼? 2x 플러스 b가 있대. 자, 얘가 어떻다고 돼 있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번엔 이 fx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x는 0에서 연속일 때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식이 어때? 0보다 클 때 함수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우극한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f의 0 플러스는 뭐가 됩니까? 0으로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x가 0 플러스로 가는 상황에서 자, 2의 x승 빼기 1분의 ln의 뭐야? 3x 플러스 a가 될 거고 자, 이때는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0분의 0꼴 부정형 극한을 해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얘네들 일단 대입부터 이렇게 자,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죠? ln a로 갈 거고 분모는 0으로 가실 거니 분자도 0으로 가서 우리가 수렴시키자 해서 결국 a는 뭐다? 1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a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는 상황에서 자, 2의 x는 빼기 1 그리고 분자는 ln의 1 플러스 3x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지수함수, 로함수, 0분의 0을 극한해서 얘네들 혼자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 하자? 분모에 x를 깔아가지고 수렴꼴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기본 계산 단위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분모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그죠? 이게 근본이라서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분자는 어디로 합니까? 훌륭하구만. 그래서 작은 우극한이 3인 거 알았지? 자, 그럼 우리 알아. f 뭐 0과 f의 0 마이너스는 연속인 함수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은 결국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 그냥 B라고 말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B는 3입니다 라는 결론이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A가 1인 거 알았고 B가 3인 거 알았으니까 이젠 미정비에서 다 구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해서 일단 내가 문제 풀어봤는데 뭐 내가 문제 푼다고 의미가 있나요? 잘 알겠죠? 229랑 2, 3,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그래서 아마 또 공부 빡세게 했던 친구들은 여기 왜 최대 최소가 정리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아 맞다 배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제를 내는 거는 없지 않나 그 센서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솔직히 살짝도 안 하고 싶어. 하지 말려고? 뭔 이거? 어? 살짝 그냥 뭐냐고? 해결하셨습니까? 다 불러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연속은 숙제를 235, 236, 237도 꼭 하세요. 그리고 좀 더 도전해볼 수 있을 친구들은 242까지 하고. 알겠지? 이 2부는 27이죠? 2, 3위는 4입니다.
근데 저희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안 배웠는데 문제 나와도 돼요? 이제 할 거야. 열린 거 닫힌 거 문제 낼 겁니다, 이제. 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할 겁니다. 다른 거 저거 이미 풀고 있었어? 야, 숙제를 수업 시간에 해버리는. 근데 여기도 열리가 나와요. 진짜? 헷갈릴 수도 있죠. 에헤이, 그러게, 이건 내가 내 불찰이다. 구간을 설명을 할 걸. 내가 끄적하는 거 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볼까? 근데 봅시다. 자,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건데, 이게 직접 출제되질 않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그 언급이 되는 단어기 때문에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봐봐. 우리가 지금 연속을 배우는 이유가 뭐였어? 그래서 연속이 아니면 미분 조건을 못 합니다. 알겠나요? 정의가 안 돼. 그치? 자, 그래서 어때? 함수가 이어져 있는 게 끊어져 있는 게 중요하다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연속성을 한 점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관찰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지? 근데 우린 뭐야? 함수가 쭉 이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이어져 있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취지로 우리 구간에서의 연속이란 말을 붙어볼게.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함수 fx를 얘기를 했을 때 얘가 x가 어디? x는 1에서 3 사이 요 범위에서 연속이니? 야구 이제 계속 물어볼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걸 뭐로 나타냈죠? 정의역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나타냈지? 그죠? 자, 여러분들 집합 기호 나타내는 게 어때? 지금 1에서 3 사이를 나타내고 싶은데 너무 길어 쓸데없이 중괄호 치고 x 한 다음에 바 때린 다음에 또 괄호 닫고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수학자들이 귀찮은 나머지 야 그냥 연속된 실수 범위는 새로운 기호로 정의를 하자 라고 약속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냥 용어 정리니까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포함하고 포함하죠. 1을 하고 3을 포함하면 되가로 포함하지 않으면 소가로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는 자 1부터 3까지니까 1,3 이렇게 써놓는데 자 포함하니까 이렇게 대괄호 이용해서 이제 정의하게 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다시 저 범위에서 제일 큰 수가 뭐야? 제일 작은 수는 뭐야? 뭐 이거 이제 우리가 유괴 혹은 닫혀있다. 유괴 아닙니다. 유괴 이렇게 알겠죠? 자 닫혀있다 라고 얘기를 해. 시작과 끝이 명확하면 닫혀있는 거야. 그치?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 불러? 닫힌 구간 1,3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될 거고 자 혹은 이런 범위에서 우리가 연속성인지 확인할 거야. 그래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1은 포함하지 않고 3은 닫혀있지? 그쵸? 그럼 다시 요 상황은 어떻게 나타내? 1,3을 맞는데 1쪽은 뚫려있어. 그치? 왜냐면 최소값이 몇이야? 없죠? 아래 끝이 없는 거야. 위 끝은 뭐야? 3인 게 확실하지? 그러니까 대괄호로 닫아.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 반만 닫혀있네? 열렸다 닫힌 구간. 좋아요. 그럼 닫혔다 열린 구간도 있겠네. 자,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 반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죠? 쌤! 저 열린 게 좀 더 좋은데요? 닫힌 구간 별 말이 안 되는 닫혔다? 좀 뭔가 우리 마음도 닫힌 거. 그치? 그래서 반 열린 구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알죠? 그래서 반 닫힌 구간 혹은 반 열린 구간. 지네들이 부르고 싶은 걸로 부르면 된다. 서술형도 마찬가지. 서술형은 만약에 나왔다고 쳐. 그래도 아무거나 써도 문제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이대부고를 갈 예정이다 하면 쓸데가 없겠지만.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할 거야? 이번에는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 자,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1하고 3, 1,3 이렇게 얘기해 될 건데, 이제는 둘 다 소괄호로 들어가면서 열린 구간 1,3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정의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면 대괄호, 열린 구간이면 소괄호 해서 끝내면 되는 거죠? 해서 정의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때? x가 한 다음에 x는 1보다 크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일단은 1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그쵸? 근데 여태까지는 누구부터 누구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번에 1부터 한없이 커질 수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한쪽을 기준으로 쭉 크다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써주는데? 그래, 무한대. 자,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유한한 수는 절대로 무한대랑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한대는 괄호를 어때야 돼?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구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열린 구간이 되는 거죠? 열린 구간 1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또 반대로 x가 한 다음에 x가 뭐 3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네? 그쵸? 봐봐. 아, 이거 너무 잘해. 자, 봐봐. 자, 일단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가로 닫으면 되지? 근데 쭉 작아질 수 있지만 여기서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놓고 얘보단 크다 란 취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3까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건 기호적인 약속이니까 뭐 시험 출제 요소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아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거 보고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가 출제가 되냐면 그래 그래서 이제 구간에서 연속은 무슨 어때야 뭘 만족해야 구간에서 연속인데 쭉 이어진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 그냥 어떻게 얘기해주면 됩니까? 그냥 자 봐봐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에서 쓰던 기호 써도 되는 거지. 집합이니까 집합이야 이거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어떤 C냐면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C 이거 A를 뒤집어서 쓰게 썼는데 A 뭐의 약자일까? 올 올도 맞는데 arbitrary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쓴다. 그쵸? 열심히 과거 공부해서 왔어요. 이미에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냥 랜덤이라는 단어가 좀 더 와닿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모든 C란 뜻이야. 어떤? 요 집합의 원소인 모든 C에 대하여. 그쵸? 자 C에 대하여 뭐다? X는 C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열린 구간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빵 뚫어놓고 1을 그렸어. 그치? 이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래는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X 값에서 내가 연속성을 판단을 했을 때 다 연속이면 쭉 이어져 있다라고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속성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의심하는 거랬죠? 그러니까 의심점에서의 뭐야 혐의만 벗어 던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럼 닫힌 구간은 열린 구간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 얘랑 얘랑? 그죠? 뭐야? A하고 B가 추가된 거지 그냥? 그죠? 얘는 요 구간에서 A 빼고 다. 그치? B 빼고 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뭐만 추가해주면 돼? A하고 B에서의 연속성만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봐봐. A부터 보는 거지. A부터. A 왼쪽 알파 예스야 알파 노야. 알파 노죠? 그럼 이제 봐봐. A에서의 연속성을 따질 때 여러분들이 자, 함수를 관찰할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빵꾸 뚫어. 근데 빵꾸 맞고 그 쭉 올라가. 자, 그러면 요 상황은 어떠냐면 A에서 좌극하는 달라, 그치? 우극하는 거 함수값은 같은데 좌극함만 다르지? 그럼 원래 그냥 일반적인 연속성을 따질 때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우리들의 세팅이 뭐였어? 닫힌 구간에서 봤지? 그러면 다시 A 왼쪽은 알파 예스야 알파 노야? 알파 노죠? 그럼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에서는 A에서 연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구간에서만 연속성 따지면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말 추가하면 될까? 플러스 자 F 뭐랑? A랑 자 다시 함수값과 우극함만 같으면 요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물어보면 양쪽 다 보는 게 맞지만 구간에서 물어봤을 때 양끝을 보지 않아. 알겠죠? 그 범위 넘어가는데 안 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말까지 들어가야 돼? 마찬가지로 B에서도 얘기 들어가야 돼. F, B랑 뭐랑 같다? F에 B 마이너스가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그림 한번 풀버전으로 다시 그려볼게. 자, A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빵꾸 막아. 그리고 쭉 이렇게 올라가.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가. 라고 하면 자, 이때는
그래서 연속이냐? 라고 물어보면 다시 A에서는 우와 함이 같으니까 연속이야. 알겠죠? B에서는 함과 자가 다르니까 불연속이 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면 X는 B에서 불연속이라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출제 요소는 아니야. 그냥 정의를 좀 알고 가라고. 알겠죠? 이거 뭐 왼쪽 오른쪽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때문에 문제 틀리게 안 됩니다. 거의. 알겠죠? 뭐 우리가 보는 책에서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출제 요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하면 자 이렇게 모든 연속의 주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함수끼리 연산을 해. 자, 얘의 연속성 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fx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죄다 구하고 연산한 다음에 같은 집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그지? 자,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속성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 당연히 이어져 있는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당연히 이어지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어진 놈이랑 끊어진 놈 계산하고 끊어진 놈끼리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란다?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거 세 가지를 다 구하면서 비교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직접 출제 요소지만 우리가 지금 건드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원래 연산된 함수의 연속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연속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넘어가자. 오늘 연속만 끝내요. 아니요, 미분계수 할 겁니다. 네, 미분계수 해야지. 우리 진도 밀리면 그 내가 랩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미분법으로 랩을 안 하게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삼각함수, 지수함수, 노함수 다 이제 미분하게. 근데 여러분들아, 우리 다항함수도 미분법 공식 외웠잖아, 그치? 네, 간단했죠. 간단합니다. 지수, 로그, 사인도 간단해. 믿어줘, 나 한 번만 믿어줘, 진짜. 간단해. 물론 이제 시컨트, 막 코시컨트 이딴 애들 나오면 내가 조금 미안하긴 한데,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간단해. 이제 미리 스포를 하면 사인 미분하 뭐야? 그래,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소 이지하지 않습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뭔지 알아? 사인이에요. 마이너 사인이에요. 대신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시컨트 미분하면 뭔지 알아? 이러면 조금 길어지긴 해. 근데 자가복제잖아. 타겟식이 나오겠죠? 자, 보자. 자, 해서 일단은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미리수표 할게. 자연 상수 E 배웠잖아, 우리 E. 자, E의 X는 지수함수 미분하면 뭔지 알아? 자기 자신이야. 안 바뀌어.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자기 똑같다고. 그러면 봐봐. 우리 다함수 2에 뭐 X의 제곱 미분하면 막 2X 하고 막 내려 가지고 차수를 1 돌볼까 1 올릴까 막 그랬는데 안 변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할만합니다. 믿어줘. 알겠죠? 자, 해서 일단은 이 정도 얘기하고 오늘 미분계수까지만 좀 미분계수도 다 안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팔로미. 알겠죠? 자, 팔로미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그 TV 광고 나오던 그런 멘트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자, 봅시다. 자, 마지막 주제. 바로 뭐냐? 자, 그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까 구간에서 여기서 보면 자, 아까 1에서 3 사이의 모든 실수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 닫힌 구간 1에서 3 사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실수라는 건 그냥 듣고 넘겨 알지? 완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완비성이 뭐냐면 점으로 수직선을 완성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를 규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을 유리수로만 다 채울 수 있어? 없어? 없어. 무리수로만 다 채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지만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넣어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완비성입니다. 그쵸? 이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정의역이 1에서 3 사이라는 건 1부터 3까지의 모든 실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치역이 1에서 3까지라는 건?
y 값이 1에서 3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 바로 뭐냐? 함수 값의 존재성에 대한 정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봅시다. 알겠죠? 함수 값의 존재성을 보장해주는 논리에 대해서 배울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여기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3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의역이 1에서 3 사이인 함수를 다룰 거고, 그리고 일단은 F1은 2, F3은 5라고 제시가 된 거야. 그럼 물어볼게. fx의 함수값이 4가 되는 순간이 나올까? 네.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알았어, 4. 그래, 2에서 5까지 가는데, 가다가 심술을 부려. 4에서 빵꾸를 뚫어. 이해라. 그리고 4의 함수값은 너 그냥 이해라. 하고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4라는 함수값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4라는 함수값이 절대로 안 나오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어때? 내가 이거를 한복 그리기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순간 이동하잖아? 그럼 내가 말하는 모든 점들 말할 때마다 다 피해갈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함수값의 존재성은 바로 어떤 함수? 연속함수에서 정의가 될 겁니다. 알겠죠? 봐봐. 주어진 함수가 연속함수가 아니면 방금 내가 한 짓거리처럼 뭐해? 심술 부리면 있는 대로 다 피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의 이름은 바로 사이값의 정리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할게. 사이의 값에 대한 정리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의 전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전제를 지켜야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전제를 기억해야 돼. 전제 안 지키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전제 바로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의 함수를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할 거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자, 1이랑 3 있어. 1일 때 함수값도 1이고 3일 때 함수값도 1이. 그럼 물어볼게요. 자, 2라는 함수값이 나올까? 모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 2라는 함수값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기분 좋아서 이렇게 가면 2개 생기는 거고 이렇게 가면 기분이 안 좋아서 한 개도 안 나오겠지. 그죠? 자, 그래서 함수값이 같으면 이게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갈지 알아 몰라? 모르지. 자, 그래서 이 사이값의 정리의 두 번째 정리는 뭐냐면 바로 양쪽 끝단의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 전제 1이 닫힌 구간 A, B고 전제 2가 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 바로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아까 상황으로 다시 와봐. 자, 다시 친구야. 너 연속함수거든? 4 밟지 말고 가봐. 라고 물어봅니다. 4 되지 말고 한번 5까지 가봐.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일단 여기가 뭐 밟으면 주는 데드라인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거야. 근데 연속이면 우리가 무슨 붓 그리기가 가능하다?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지? 손 안 떼고 그려야 돼. 그럼 다시 볼게. 여기서 손 안 떼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봐. 반드시 1에서 3까지 모든 함수까지 다 나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안 밟고 갈 수 있어? 없죠. 왜냐면 요 구역으로 하여금 공간이 분리가 되지. 그죠? 여기도 공간이 분리가 되죠? 그죠? 이 노란 구간 안에서 일로 넘어가야 될 때 보라색 선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 너무 자명하지? 그죠? 사실 엄밀한 증명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불가능하고 우리는 그냥 그림으로 보면서 금 밟고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만 납득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다시 4라는 함수 값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또 물어볼게. 친구야. 야, 그럼 3은 피해서 갈 수 있겠지? 또 안 되겠지? 얘가 꼭 4여서 안 되는 게 아니고 3여서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수를 말하든 다 금을 밟고 갈 거야. 그치? 근데 친구야, 6은 안 밟고 갈 수 있어? 싹가는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제시된 2하고 5, 시작과 끝이지? 시작과 끝 사이에 해당하는 값은 전부 다 나와야 돼. 오케이? 하지만 요 사이가 아닌 5보다 크거나 2보다 작은 값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 사이값의 정리는 이 FA랑 FB 사이에 모든 함수값을 다 갖는다라고 말하는 게 사이값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최종 결론 한번 써보면 자, 결론 조금 이제 재미없는 말로 좀 들어갈 거야. 자, 어떤 시가 존재하냐면 자, 이거 뭐랑 비슷하죠? 3 아닙니다. 2랑 비슷하죠? 대문자 1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같지? 2는 뭐의 약자일까? exist의 약자입니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어떤이란 뜻이랑 일맥상통해. 어떤을 수학 기호로 바꾸면 저 표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아까 썼던 그 A 뒤집은 거. 이거는 모든을 수학 기호로 바꾸면 이게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열린 구간 A, B.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도 시작과 끝 빼고 나머지 얘기하는 거죠. 열린 구간 A에서 B 사이에 해당하는 모든 C에 대해서 어떤 C에 대해서 자, 뭐가 존재하냐면 잠깐 말로 다시 쓰자. 미안해. C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K. 임의의 K야. 이 K는 어떠냐면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K에 대하여 아까 말한 중간에 시작하는 모든 y값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K에 대하여 자, 뭐래? FC는 K를 만족시키는 이게 뭐야? 함수값이 K가 된다. 혹은 Y는 K랑 만난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죠? 자, 만족시키는 뭐가 존재해? 열린 구간 A, B의 원소 C가 존재합니다. 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방금 했던 말도 기억해줘. 함수값이 K라도 맞는데 이거는 Y는 K와 만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주면 사이값의 정리가 완성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고 가면 별로 쓸데가 없어. 그래서 어제 어떤 발전을 시키냐면 발전시켜야 됩니다. 알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구나. 와 개꿀 와 사이값 정리 신기하다 하고 끝납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해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연속 함수가 주어졌을 때 시작의 함수값과 끝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모든 y값은 다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젠 어떤 얘기로 들어갈 거냐면 자, 내가 다시 전제 좀 깔고 할게. 전제 1 fx는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야. 연속 함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연속 아니면 항상 함수가 순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함수값이 안정이 되는 것도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전제 2는 어떻게 들어가냐? 자, 얘는 이번엔 FA랑 FB를 곱했더니 이제 음수가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곱이 음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 부호가 반대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x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그려지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부호가 반대라고 했지 정확한 지금 플러스 몇인지 마이너스 몇인지 알아볼라. 모르지? 자, 그래서 적당한 데다가 찍어볼게.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양수하고 음수 사이에는 항상 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누가 뭘까요? 0이다 숫자요. 그래서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0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자, 근데 0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fx는 0이다. 뭐야?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여기에다가 C를 넣어서 식이 성립한다는 건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결국엔 금을 밟고 가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겨? x축과의 교점 C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연속함수가 어떤 두 점에서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 과정에 반드시 뭘 밟고 갈 수밖에 없어? x축을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명제의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바로 fx는 0이다. 의 실근이 자, 원래는 2일 k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콕 집어서 0이라고 0에 얘기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f는 0의 실근이 반드시 어디에 존재한다? 열린 구간 A, B에 자, 뭐가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말로써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하나도 없지 않다는 얘기야. 그거 맞죠? 자, 그런데 이걸로 하여금 해가 몇인지 알아? 해가 몇인지 알려주는 정리가 아니야. 해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존재성에 대한 정리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해가 몇 개인지 알려줘? 안 가르쳐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재성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얘기를 못한다고 생각해줘야 돼? 그래. 해의 값하고 개수는 2. 사이값의 정리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 라는 걸 기억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사이값의 정리를 응용하면 우리가 어떤 순간 정확하게 이제 해를 구할 수 없는 순간들을 다룰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 값들을 넣다가 부호가 변하는 순간을 딱 봐주는 거야. 그럼 그 순간 실근이 생겼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납득 가능? 가능. 그럼 이거 문제 빨리 풀고 한번 쉬자. 알겠죠? 자, 243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왜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적어도 나의 실근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 봐봐. 쌤, 3차 방정식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잖음. 할 수 있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잖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뭐 나와요? 그래, 마이너스 1은 얘 fx라고 가정할게. 자, f-1은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리고 f0은 뭐예요? 1이지. 그치? 그럼 이렇게 두 값을 사이로 함수 값의 부호가 바뀌는 걸 캐치를 하잖아? 그럼 이제 우리 무슨 얘기 하냐면 그냥 1, 2으로 이거 해서 f-1과 f0이 그냥 이거 2으로 아무튼 사이값 정리야. 그죠?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 열린 구간, 왜냐면 열린 구간 얘기하면 좌표랑 헷갈릴 수 있어서 얘기해줘야 돼. 알겠죠? 열린 구간 마이너스 1,0에서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캐치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바로 뭐다? 바로 그래, 실근을 갖는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한 문을 더 풀고 싶긴 하지만 10분 쉬었다가 가자. 연속 못할까? 네, 화요일이죠? 설날 언제 오고? 어디가?
안녕. 너희 10분 썼죠? 네. 아니야? 나 물어본 거야, 궁금해서. 우리 몇 분 지나냐? 아, 20분 되신 것 같은데. 22분에서 25분이었어? 알겠어.
자, 합시다. 있나요? 자, 마지막 주제 보고 끊읍시다.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어떠냐면 배수관계의 역전과 그래프의 교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대수에서 좀 더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라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거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이때 가서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대수의 부등식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해를 물어보는 문제는 저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대수쌤이 아니어서 다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은 일단은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때 범위를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두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거야. 그래서 처음에 fx랑 gx가 A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식으로 보면 자, fx 빼기 gx 이 빼기 함수를 우리가 자, hx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 HA와 HB는
뭐예요? 곱했을 때 음수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개념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hx는 무조건 a하고 b 사이에서 0이 되겠네? 라고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다시 hx는 0의 실근이 a랑 b 사이에 존재한다가 되는 거고 hx가 뭐야? fx 빼기 gx였기 때문에 fx랑 gx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결국 교점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두 함수 각각으로 해석을 해보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원래 뺐을 때 얘가 크면 양수고 얘가 크면 음수가 되는 거지. 근데 둘이 부호가 반대라는 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언제는 F가 컸다가 언제는 또 B가 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A일 때 대소관계랑 B일 때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 거꾸로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대소관계의 역전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 대소관계 역전이 생겼고, 그럼 그림으로 봐봐. 연속함수를 두 개를 그릴 거야. 그럼 F 이렇게 그렸다고 쳤을 때, GX는 절대로 F를 피해가지고, 그냥 노란 선을 피해가지고, 저기, B, GB로 갈 수가 없으시겠죠? 그럼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점이 생긴다? 교점이 생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명제의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다시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가 뭐한다? 열린 구간 A에서 B에서 반드시 교차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자, 해서 교차가 만난다라고 생각이 좀 더 많을 것 같아. 결국 뭐야? 대소관계의 역전은 뭐란다? 그래프의 교차를 불러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들 한번 생각을 해줘. 알겠나요? 자, 해서 이렇게 주제 마무리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250번도 가만 250번 같은 거 괜찮아봐. 자, 245번 보자. 245번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f0은 마이너스 1이고요. f1은 마이너스 3이고 f2는 5고 f3은 마이너스 4고 F4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자, 문제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fx 빼기 2x는 0은, 자, 뭐래? 0에서 4 사이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실근의 개수로 보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자, 이하라면 어때? fx는 2x 이렇게 우리가 식을 바꿀 수가 있으니 결국 어떻게?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2x의 그래프가 만난다 라는 걸로도 우리가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봐봐 fx를 0, 1, 2, 3, 4에 대한 함수값들을 가르쳐줬으니 0, 1, 2, 3, 4를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처음에 어때? 0, 마이너스 1 지나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1, 마이너스 3을 지나시고 그 다음에 2, 5를 지나고 그 다음은 3, 마이너스 4를 지나고 그 다음 4, 마이너스 1을 지난다 해가지고 이렇게 5개의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봤지? 자, 그런 다음에 y는 2x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점들 보면 어때? 0,0, 1,2, 2,4, 3, 50개야 3,6, 4,8 지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대소관계의 역전은 그래프의 교차를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1일 때랑 뭐야 이 큰 어디였어? 1일 때랑 2일 때 어때? 배수관계가 역전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답을 쓸 때는 자, 뭐 F1이랑 그리고 F1은 2보다 작고, 그죠? 그리고 F2는 4보다 크므로 뭐야? 열린 구간 1,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그래서 일단 한 개를 확보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때? 2일 때랑 또 3일 때랑 배수 관계가 역전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F2는 4보다 큰데 F3은 6보다 작으므로 그럼 뭐야? 결국 두 그래프가 뭐야? 배수 관계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자, 이거로 뭐다? 열린 구간 2에서 3 사이에서도 뭐가 된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fx-2x는 0은 뭐다? 열린 구간 0에서 4 사이에서 뭐합니까?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확보, 여기서 하나 확보이기 때문에 총 2개 확보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245번 마무리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에 대한 모든 이제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미분계수 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약속할게. 아무리 많이 나가도 3번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미리 말할게. 너네 숙제할 때 미분하지 마세요. 알겠죠? 미분 안 시킵니다. 미분 계수를 직접 구하세요. 미분하지 마시고 도함수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미리 그 갔다 온 양반들한테 말하는 거 알겠어? 자, 좀 재래식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쓰고 있어? 소리 문제 풀고 있는 거야? 다. 뭐가 아니고야. 자, 봅시다. 미분계수와 도함수. 라는 주제로 볼 건데, 자, 드디어 우리가 첫 수업 때 얘기했던 거 합니다. 자, 우리가 첫 수업 때 도대체 여기 과목에서 뭘 배우냐? 다시 다 써? 뭘 배우냐? 뭘 한다 그랬어? 뭘 한다 그랬다? 그래, 쪼갠다 그랬지? 그쵸?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곡선을 해석을 하고 싶은데, 뭐라 그랬어? 얘가 곡선을 우리가 사실 인간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제 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직선을 잘게 쪼개는 거야. 그런 날 뭐 한다고? 죄다 선으로 이어버리면 성분들의 범위들이 나오지? 그쵸? 이 성분 모음이 나오게 되는데 하얀색 그래프랑 성분은 같지 않죠. 비슷하지만 같다고 말할 수가 없지.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셨나요? 이렇게 원통 두 개가 있어. 할 때 111 해가지고 여기 원통 둘레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다 내려놔. 그 다음에 이렇게 비틀어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절구통 모양으로 생긴 거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몰라? 그럼 몰라 나도 까먹었어. 자 보자. 자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그림을 보면 직선밖에 없는데 결국 곡선 모양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곡선들의 모음은 직선이 당연히 직선들의 모음은 곡선이 하얀색 곡선이 될 수 없지만 어떻게 하자고? 간격을 줄인다면 오차를 줄일 수가 있지. 그래서 간격을 한없이 작게 줄여보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간격을 한없이 작게 줄이는 게 바로 뭐라고? 원래는 두 점 A하고 B를 바탕으로 우리가 B-A라는 간격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으나
이는 어떤 게 가능하다? B를 A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A랑 다른 값을 가지면서 A 함수 가까이 다가온 다음에 라고 수학적으로 아주 작은 간격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0과 다를 바 없는 간격을. 알겠나요? 자, 해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하려고 앞에 있는 거 한 겁니다. 물론 수열의 극한이란 급수는 수열에서 발전된 새로운 개념인 거고 함수의 극한부터 우리 x를 a로 보내는 그 짓거리를 왜 했냐? 바로 여기서 간격 줄이려고 한 거야. 간격을 줄일수록 오차가 줄어드는데 간격을 한없이 줄이면 오차가 한없이 줄겠지? 그럼 간격이 0이 되면 0에 가까워지면 오차도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런 방법으로 들어간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함수가 끊기면 이 기울기를 재는 과정에서 어때? 갑자기 한순간에 확 변한단 말이야. 여기서 봐봐. 예를 들면 부동강을 내면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을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죠? 함수값끼리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을 텐데 만약에 세 조각을 내. 세 조각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3등분해서 내면 요래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서 자, 주황색과 분홍색의 양상이 좀 다르지 않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걸치냐 안 걸치냐에 따라서 해석이 계속 달라지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저렇게 쪼개는 짓거리는 어떻게 하라고? 연속된 함수에서만 다루자 라고 얘기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연속 배운 거야. 그래서 연속이 지금 단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서 패스를 한 거고 실제로 미적분 2에서는 연속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나옵니다. 문제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말부터 이제 하고 시작을 할 거냐면 그래 알겠어. 그래 이제 선분 제로 가보자. 그래도 계속 똑같은 말 너무 많이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을 이렇게 쭉 그려준 거야. 자, 그래서 일정하게 자른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잘랐을 때의 양쪽 끝을 A랑 B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선분을 이어 봅시다. 자, 선분을 이어주면 자 이렇게 우리가 선분 완성할 수가 있지? 그리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선분의 모양은 뭐가 결정하나요? 기울기가 결정하지? 기울기가 1이면 이런 거고 2면 이런 거고 3이면 이런 거지? 아마 상수함은 뭐야? 높이를 조절하는 거지 이게 모양을 조절하지 않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다시 잘게 쪼개 선분의 기울기를 확인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이 될 수가 있으시고 자 이때 이 A와 B의 간격을 X의 증가량이라고도 부르게 되고 혹은 X에 대한 증분이라는 단어로 불릴 수 있는데 자 기호로는 델타 X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알죠? X의 증분 혹은 X 증가량 다 같은 말이야. 알죠? 우리 기울기 쟀을 때 그치? 자 그리고 이때 마찬가지로 이 두 점의 y 증가량도 우리가 선정을 해야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지? 이때 이 y 증가량을 우리는 델타 y라고 부를 겁니다. 이 델타라는 표현이 어디서 온 거냐면 델타가 그리스 문자 네 번째 글자란 말이야. 실제로 영어의 D에 대응할 그 문자가 되는 거죠. 그쵸? 차이. 영어로 뭐죠? difference죠. 그쵸? 그 difference의 앞글자 D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거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제 정의를 할 건데 봐봐. 실제로는 변화가 계속 이렇게 곡선의 모양을 따라 올라갈 건데 시작이랑 끝만 보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기울기를 바탕으로 향해 갔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시죠.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주제 말로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알죠? 자, 평균 변화율. 근데 다시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갔으니까 X는 B까지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말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풀 버전으로 얘기한 거겠죠? 그쵸? 해서 식은 어떻게 들어간다? 델타 y 나누기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다 라고 기호로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사실상 기울기랑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요식을 계속 정리를 해나가면 델타에서 실제로 뭐야? x 증가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야. 분자도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다시 요거는 x 값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자는 y 값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평균 변화의 식은 x에 대한 식이랑 y에 대한 식 두 개가 명시가 되어 있을 때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겠구나,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x 값의 차이분의 y 값의 차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f 빼기 f꼴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혹은 여기 A하고 B를 해버리면 문자가 두 개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면, 뭐, 델타 X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씁시다. B 대신에 그냥 뭘 써? A 플러스 델타 X 넣어도 되는 거 아니니? 그쵸? 빼기 FA. 자, 분모는 어떻게 돼? 델타 X. 이런 꼴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봐봐. 분모는 빼기 뭐에서 뭘 뺐다라는 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치? 요 식에는 어때? 분모는 그냥 상수 하나만 나와 있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 변화의 식은 우리가 뭐야? F 빼기 F꼴로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좀 더 눈에 익히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이 평균 변화의 기하적 의미는 결국 어떻게 돼? 요 식에 대한 기하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주황색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균 변화의 기하적 의미는 A, FA와 B, FB를 연결한 직선. 이거는 곡선이나 할선이 됩니다. 곡선이랑 두 번 만나면 할선이었죠, 그쵸? 자,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울기를 파악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저 선분을 파악할 때 선분의 모양을 기울기로서 우리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기울기로 구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나요?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해버리면 하얀색이랑 주황색은 반드시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한다고? 이 간격을 한없이 줄이는 시도를 한다고. 알겠죠? 그럼 B를 좀 더 가까운 데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이렇게 선이 그어지겠고, 그죠? 더 가까이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또 이렇게 선이 그어질 거고, 가까이 그어지면 그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치? 자, 점점 가까이 보낸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때?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마치 A라는 한 점에서 잰 기울기처럼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분홍색 선이 계속 그어지는 양상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얘를 그리면 마치 여기 A에서의 접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분홍색 선 봐봐. 간격을 줄일수록 파란색 선으로 수렴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식으로 쓰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결국에 우리가 요 할선에다가 리미트를 때리면 뭐가 된다? 접선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래프의 접선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짓거리를 할 거냐면 B를 A로 보낼 거야. 그럼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요 A라는 한 점에서 관찰한 거랑 차이가 없는 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X는 A에서 fx의 이제 원래는 좋아요. 자,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자, 왜 갑자기 순간이 됐어? 원래는 유한한 두 개의 간격을 관찰을 했는데 이게 한없이 가까이 붙어버리면서
A라는 한순간을 관찰하는 상황이다. 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무한하게 잘게 자른 그 직선의 기울기를 관찰하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그림 똑같이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스포 한번 했습니다. 여기 A라는 점이 이렇게 이런 거 해보자. 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할선에다가 리미트를 때리면 뭐가 된다고? 접선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자, 이게 어떤 걸 지금 한 거야? 여기 원래 B에 해당하는 점을 어떻게 A에 한없이 붙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내가 A하고 B의 대소관계를 규명을 안 했어. 그냥 B를 오른쪽에 쓰긴 했지만 그치? 그럼 실제로 A로 다가올 때 어때? 우리는 극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죠? A보다 큰 값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도 있겠고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다가오는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을 전부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식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일단은 델타 뭐야? 대문자죠? 그치? 근데 작아졌지? 간격이 작아졌죠?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 소문자가 되겠지? 근데 원래 뭐 델타 X 이렇게 써도 되지만 말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의 소문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야? 뭐 dx분의 dy 이렇게 읽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dx가 어디로 수렴하지? 얘가 이제 a로 붙으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간격이. 마찬가지로 y 간격도 어떻게 될까? y 증가량도 y 증가량도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이 식은 어때? 분수처럼 생긴 0분의 역분 극한이란 말이야. 그 0분의 역분을 하나를 우리가 뭐로 봐? 수렴 단위로 다루지? 그래서 얘를 dx분의 dy로 읽으면 뭔가 각각을 분리한 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dy, dx라고 읽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dx분의 dy라고 읽어도 문제는 안 됩니다. 실제 외국인들도 그냥 dx분의 dy라고 한대. 알겠죠? 우리나라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dy, dx 이런 식으로 식을 정의를 할 거고 자, 극한을 취해서 간격을 극한으로 줄여보자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면 b도 많이 쓰긴 쓰는데 실제로 어떻게 b가 움직이죠? 그 움직이면 상수의 값을 부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변수의 값을 부여하는 게 좋을까? 변수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x로 많이 정의를 해요. 그래서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원래 b-a였는데 이제 x-a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어? fx-fa 이런 꼴로 써서 결국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서 우리가 뭘 구한다? 순간 변화율로 구할 수 있다. 평균 변화율이 0분의 역결극한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의 함수를 다뤄버리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이 정의가 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속함수를 다룬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얘기 해줘야 돼? 반대로 이번에 델타 x가 0으로 가 라고도 볼 수 있는데 델타 x가 단어가 너무 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h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원래 델타 x가 0으로 갈 텐데 간격이 0으로 갈 테니까 h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자?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우리가 식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좀 더 해볼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격은 좀 양수로 많이 여기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h하면 a 플러스 h라고 쓰고 싶고 물론 h가 문자면 여기다 a 플러스 h 쓰면 되는데 그치? 여기를 자, 빼기 h만큼 뒤로 갔다고 생각을 하면 a 마이너스 h라고 쓸 수 있지? 자, 그래서 다시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극한이다 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 쓸 수 있어? 선영아 앞에 봐요. h가 0으로 갈 때 fa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를 h로 나눌래.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한다. 라는 거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얘네들이 같은 식이긴 하지만 이게 직관적으로 안 다가오는 친구들 혹은 여기 미분계수 단어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것도 좀 언급을 하고 갈게.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분계수의 정의는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 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수로가 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을 쓸 때도 x라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a에서의 극한이기 때문에 a를 쓴 거고 x는 변수니까 x를 쓴 거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순간 변화를 다룰 때는 어떻게 생각해? 리미트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자 분자는 f 네모 이 정도 쓰고 가자. 네모 그리고 빼기 f 세모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다시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극한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 네모 써버리면 네모 콤마 f 네모 얘기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빼기 여기 세모 써줄 뭐야? 세모 콤마 f 세모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요 상황이 결국에는 네모가 세모로 가는 상황이라면 자 그럼 세모 콤마 f 세모로 점이 모이는 거지? 그럼 결국 세모 콤마 세모에서 접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 요 식의 극한은 뭐가 된다? f 아직 정의를 안 했네. 미친가봐. 자 여러분 이렇게 쓰는데요. A에서 순간 변화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요. 미안합니다. F에다가 다시 아니에요. 프라임이라고 해서 F 프라임 A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자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사실은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야? 아주 잘게 쪼갠 것에 대한 뭐야? 1차항의 계수.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좋아요. 미분계수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순간변화를 다 같은 말인 거야. 그래, F'A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다시 얘도 결과를 뭐라고 쓸 수 있어? F' 바로 뭐다? 세모다. 세모에서의 순간변화율이다. 미분계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자 혹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H를 그냥 적당한 문자로 가져온 거긴 한데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실제로는 여기 F, A 플러스 한 다음에 간격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별이라고 할게요. 알죠? 자, 그 다음 F, A고 자, 그 다음에 분모도 마찬가지로 뭐야? 별인 거야. 자, 그래서 요 H가 0으로 가는 상황이 결국에는 별이 0으로 가는 상황이면 여기서는 A가 좀 더 눈에 보이지? A가 눈에 보이게끔 식을 조작을 한 거니까 A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이거의 결과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F 프라임의 A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계수 공식은 문자에 구애받지 말고 누가 같은지에 좀 더 구애를 받고 그죠? 그리고 요 식이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그냥 야 이게 미분계수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기울기의 극한으로서 정의한 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식에다가 리미트를 때려서 0분의 0꼴을 만든다. 간격을 한없이 가까이 0으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F'A가 아무 때나 정의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F'A도 본질적으로 뭐야? 극한이죠. 그쵸? 그래서 F'A가 정의되려면 극한이 존재할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분모는 반드시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X가 1로 가고 H가 0으로 가고 다 0으로 간단 말이야. 왜? 이 시작이 뭐였어? 간격을 0으로 만들자잖아. 그치? 분모는 0으로 가는 게 확정입니다. 근데 분자가 어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얘기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죠.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뭐예요? 불연속이죠. 불연속? 발산하죠? 미안합니다. 발산하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F'A가 저도 오늘 유형 1번까지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자, F'A가 정의되려면 어때야 돼? 첫 번째,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 해줘야 되지? 그럼 분자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fx-fa가 자 0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 우리가 a에서 뭐라고 그러죠?
뭐라 불러 이거 A가 될 때 fx 이거 뭐야? A에서의 무슨 값이어서 극한값 아닙니까? 그죠? 극한값에서 함수값을 뺐을 때 0이라는 얘기 아무 함수나 다 지킬 수 있는 그냥 쉬운 말인가? 아니야. 이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 연속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F'A가 정의되려면 반드시 함수가 뭐가 돼야 돼? X는 A에서 무슨 속이다?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야? 얘가 정의될 때 일단 자 발산 막았어. 그런 날 뭐 해줘야 돼? 극한이니까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좌극한과 여기 쓸게 A가 좀 더 눈에 보이게 난 이건 것 같아. 자 미분계수의 좌극한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H 0 플러스로 간다고 해버리면 미분계 좌극한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야? 미분계수의 우극한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요? 그래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자극하는 왼쪽에서 잰 미분계수 같다는 느낌으로 좌미분계수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밀한 표현은 아니야. 하지만 좌미분계수 단어가 가성비가 매우 좋네요. 미분계수 자극하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는 뭐야? 얘가 좌미분계수라고 생각을 할게.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만약에 있다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가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내가 기울기 극한 구하면 여기서의 접선 오른쪽만 보고 그건 접선 얘가 되지. 그죠? 자 미분계수의 자극한 구면 어때? 여기서도 왼쪽만 보고 우리가 접선 거주면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럼 어때요? 얘랑 기울기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건 우리가 자극한 거 극한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일단 함수가 끊어지면 미분계수가 정의 안 되는 거고 함수가 이어져 있더라도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아 여기 찔리면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죠? 네,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뭐라 불러? 뾰족점이라고 부릅니다. 첨점, 뾰족점 다 있는데 뾰족점이 좀 더 그거야. 알겠지?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뾰족점 귀엽잖아, 그죠? 자, 그래서 둘 다 같은 말인데 난 뾰족점이라고 얘기할게. 해서 자, 좌미랑 우미랑 서로 같아야 뭐다?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F'A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 그냥 편의상 낫따라 쓰면 서술형 감점이에요. 물론 2대 보고 갈 예정이면 상관없습니다. 자 F'A 플러스랑 F'A 플러스는 서로 어떻다?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미분 가능한 함수. 봐봐, 뾰족하지 않죠? 이어져 있으면 뾰족하지 않지? 이거를 뭐라 불러? 매끄럽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무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무스가 수학적인 표현이다. 알겠죠? 미분 가능한 뜻으로 우리가 매끄러운 함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10분이 남았네? 아이 뭐 시간 관계에서 253번 해도 되겠다. 그래서 표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함수가 끊어지지 않고 뾰족하지 않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합시다. 다음 주에 놓친 거 있어? 그럼 표현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주제 넘어가서 얘기하자. 다음 주제? 주제는 다 끝났지. 오늘 1번하고 2번하고 끝날 것 같아 아마도 3번은 할 시간이 안 남을 것 같네요.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다음 그 함수 미분법 정의 안 합니다. 그 증명 안 합니다. 알죠? 근데 그 증명 하려고 내가 지수로 감수 극한한 거거든. 좀 너무 아쉽긴 해. 지수로 감수 극한은 좀 독자적으로 생각합시다. 알죠? 나중에 더 좋은 쌤 만나가지고 그 제대로 증명 받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증명이 궁금한 친구들은 내가 따로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A에서 뾰족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분 불가능이에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미분계수의 기하적이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대놓고 가르쳤죠? 접선의 교육입니다. 이거 말로만 할게. 미분계수의 기하적이면 x는 a에서 은 접선의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보자. 259, 미쳤나봐. 24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2, 4, 8.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보자. 자, 함수 fx가 뭐야? 이차함수로서 제시되어 있는 상황을 해석을 해라. 자, 인데 첫 번째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평균 변화를 구하러 가셔야겠지? 그럼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돼? 그냥 양끝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결국 우리가 요 말을 A, FA와 B, FB 사이의 기울기야 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빠르겠죠?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고 아까 기하적인 설명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니? 델타 x 나누기 델타 y는 x는 하고 싶으면 자, 분모는 b-a죠? 그죠? 분자는 어떻게 돼? b제곱 플러스 bm 플러스 n. 자, 미리 말해서 도함 쓰지 말라고. a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왜 지키냐면 극한 연습하라고. 극한 연습하라고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해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냐면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 모아보는 거야. 빼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거듭 제곱끼리 뺀 식이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투구조화 원하면서 배웠을 거야. A의 n제곱 빼기 B의 n제곱은 언제나 A 빼기 B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 알겠죠? 실제로 민수분해 배우면서 여기에 나머지 인수도 뭔지 알겠지만 일단 A 빼기 B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차수 같은 애들끼리 묶어주자. 자,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몇 시냐? 13분? 좀 일찍 끝난 말 있나 보네. 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할 수 있고 bm 빼기 a 하면 뭐야? m으로 묶은 다음에 b 빼기 a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빼면 상수하면 날라갑니다. 자, 그래서 얘를 b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b 플러스 a 더하기 m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a하고 b하고 m 어떤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돼. 알겠나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이 C에서의 미분계수 F'C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죠? 그쵸? C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1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과 같을 때 얘랑 같을 때 자, 뭐라고 돼 있어? C를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뭐였죠, 여러분? 자, 2x 플러스 m에다가 C를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관심 적이 없어. 자, 우리 어떻게 들어가? 다시 말했습니다. 숙제할 때 도함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고생하자.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나와? F'C는 자, 어떻게 얘기했어? x-a분의 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fx-fa. 자, 이건 뭐야? 이건 평균 변화율이지? 리미트를 떼먹으면 안 돼. 알겠죠? 어떻게 해줘? 우리가 구하고 싶은 대로 보내야 돼. x를 c로 보내야 됩니다. 혹시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미쳤나봐. 자, 그럼 다시 식 써봅시다. 어떻게 나와요? F'C는 하고 싶으면 사실 여러분들아 요거 그냥 x랑 c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냥 다 x고 b가 x고 a가 c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이렇게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래서 c 플러스 a 더하기 m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죠. c 플러스 m이에요.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랑 결국 뭐라고? b 플러스 a 더하기 m과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c는 뭐가 된다?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얘 기하적 의미로서 우리가 식을 다시 보면 내가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을 잡았어. 그래서 1번에서 하는 건 뭐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C에서 잰 미분계수. 그러니까 C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뭐야? 방금 전에 저 파란 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 선 이렇게 쭉 그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요 점이 뭐가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친구들은 써먹어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1, 마이너스 1, 몇을 할까? 마이너스 1,6이랑 그리고 뭐 3, 뭐라고 하지? 9에서 12 빼고 1 넣으면 마이너스인가? 그죠? 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 그럼 얘는 항상 뭐랑 같다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누가 있어? 1이 있죠? 그래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식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고 있어. 그런데 할선도 있고 평행한 접선도 있네? 하면 무조건 주거듣게나도 뭐야? 중점에서의 접선이랑 같다. 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통수학상을 날로 먹을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때 되면 기억 안 날 거 다 알지만 그럼 좀 당부를 좀 할게. 물론 1점 미만에도 생각 없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좀 할 거고 17분? 아, 오케이를 주고 자, 253번 보자. 자, 253번. 자, 어떻게 보라고? 다음수 fx에 대하여 f'a가 1일 때 다음을 답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자, 분모에 뭐야? f의 a 빼기 h 빼기 f의 a가 나와 있을 때 얘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자, C를 관찰을 했을 때 얘가 뭐야? y 값의 차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치? 그럼 봐봐. y값의 차이 할 때는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을 조작하기 굉장히 힘들어. 그치? 왜냐 f 계산식이 뭔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분모는 어때? 내 맘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x값의 차이니까 그냥 수끼리 빼주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y값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는 식은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로서 문제 해결할 소지가 생긴다. 미분계수로의 이제 해결 방안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이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미분계수 정의식 구조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배운 거 뭐 있습니까? 리미트 다시 h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자, f의 뭐예요?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h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뭘 보라고? 얘네들이 같은 거에 초점 맞추라고 얘기한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반대로 fa에서 왼쪽으로 가서 fa-h를 빼자 로 말하는 식도 존재했었지? 자, 이때도 어떻게 봐줘야 돼? 여기에 별이 붙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 야, 분자는 마이너스 h 얘가 별이야, 그치? 얘가 별인데 분모가 지금 맞춰졌어, 안 맞춰졌어? 안 맞춰졌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분모에 마이너스 똑같이 붙이고 다시 수습하려고 분자에도 마이너스 7 빼줘야 돼. 그럼 어때? 요 식이 이제 f'a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걸 확인을 해서 얘를 뭐라고 하자? 마이너스 f'a라고 얘기를 하자. 그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자, 이걸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무슨 논리가 파생이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f a 플러스 별이고 빼기 fa 그리고 분모에는 세모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물론 여기서도 h 같은 문자 공유해야겠지. 이 h가 0으로 가는 상황이 세모가 0으로 가고 별이 0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 할 수 있게 돼? 일단 f'a로서의 가치는 같겠어. 0분 0꼴이니까 기울기의 극한이니까. 그런데 배율이 어떻게 걷죠? 얘를 세모로 별로 나눠준 다음에 다시 세모분의 별을 곱한 식이 수습이 되지? 그래서 세모분의 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식에다가 뭐야? H의 비율이 반영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2번도 보자.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H 제곱이지? 그죠? H가 0으로 가는 상황이고 여기 H고 여기는 F의 A 마이너스 H 제곱 마이너스 FA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해주라고? 분모를 마이너스 H 제곱으로 바꾸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마이너스 분자에 다시 마이너스 H 제곱 분모에 H 붙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뭘 보는 거예요? 원래 있던 수 H분의 마이너스 H 제곱의 비율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H가 0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수렴하지? 0으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이번의 답은 좀 허무하게 0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고 끝냅시다. 자, 리미트 뭐야? 우리 늦은 만큼 다음 시간 조금 빨리 끝내드릴게요. 여기 좀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 A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자, F에 A 플러스 4H 마이너스 F에 자, A 플러스 2H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봐봐.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건 항상 가만히 있는 점으로 보이는 거지. 근데 이건 어때요? 둘 다 움직이지. 그쵸? 그 식조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다시 F, A 플러스 4H한테 누가 필요해요? 그래, 마이너스 FA가 필요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FA 해줘. 하지만 마이너스 FA 막 빼버리면 문제가 차질이 생기죠? 그냥 다시 플러스 FH 해주는 거야. 자, 그럼 다음에 식 어떻게 들어가려고? 마이너스 F에 A 플러스 2H 걸리는데 자, 이걸 다시 H로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 더하기 얘야 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지? 그럼 첫 번째 건 결국 어떻게 볼 수 있어? 얘는 4F'A가 되겠죠? H의 비율이 4니까 그게 미분계수의 비율에 반영된 거야.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F'A가 될 거야. 그래서 결국 뭐가 돼? 2F'A야 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그죠? 여기서도 H의 비율을 계산할 때 여기는 플러스 4H죠. 그죠? 플러스 4H에서 몇 H를 빼는 상황이야? 플러스 2H를 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H끼리 그냥 연산을 해가지고 2H에 해당하는 비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풀이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H의 비율을 미분계수에 반영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 258번까지 숙제 주고 오늘 마무리하는 거 하겠습니다.